미스터리 시즌2 이동아시아 봉인된 전쟁 3화 관동대학살 진실은 숫자 안에 있다. 1923년 9월 1일 관동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규모 7.9 도쿄와 요코하마가 무너졌습니다. 1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또 다른 죽음이 시작됐습니다. 이상한 것들이 있습니다. 설마 일본 정부가 지진 혼란을 이용해 조선인 학살을 지휘했을까요? 맞습니다. 지진 이틀 후 내각이 전국에 비밀 정보를 보냈습니다. 그 정보가 지금도 일본 국립공문서관에 있습니다. 설마 공식 사망자 233명이 실제의 극히 일부일까요? 조선 총독부 내부 보고서는 832명이라고 했습니다. 외부 기록들은 6,000명 이상을 말합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설마 지진 사망자와 학살 사망자를 의도적으로 섞어서 봉인했을까요? 이것이 가장 정교한 봉인의 방식이었습니다. 10만 명이라는 숫자 속에 학살을 숨겼습니다. 형사는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상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봉인된 기록이 수사를 시작합니다. 1막 봉인된 것들, 2막 봉인 해제. 2화는 특히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이 드러납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 봉인된 기록 시즌2가 계속됩니다. 1막 봉인된 것들 사건 개요. 1장 현장 도착. 설마 지진이 학살의 기회가 됐을까? 설마 일본 정부가 지진 혼란을 조선인 학살의 기회로 삼았을까요? 형사가 현장에서 발견한 첫 번째 이상한 점입니다. 타이밍이 너무 빠릅니다. 1923년 9월 1일 지진 발생. 1923년 9월 3일 지진 이틀 후 일본 내각이 전국 지방 장관에게 전보를 보냈습니다. 조선인들이 각지에서 방어하고 폭탄을 소지하여 불량한 목적을 이루려 한다는 정보가 있다. 충분히 단속하라. 이것이 이상합니다. 지진이 일어난 지 이틀이었습니다. 도쿄와 요코하마가 무너진 직후였습니다. 통신이 끊겼습니다.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내각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조선인을 단속하라는 전보였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조선인이 방어하고 폭탄을 소지한다는 정보. 그 정보가 사실이었을까요?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각은 확인하지 않고 전국에 전파했습니다. 그 정보를 받은 지방정부와 경찰, 그리고 자경단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내각이 공식 정보로 전국에 퍼뜨렸을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학살의 허가증이 됐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수사 포인트 이상한 점. 지진 이틀 후 내각 정보. 미확인 정보를 공식 채널로 전국 전파. 타이밍이 너무 빠르다. 의장 현장 확인. 설마 유언비어가 이렇게 빨리 퍼졌을까? 학살의 메커니즘 현장 확인. 유언비어 확산 경로와 15N 50전 발음 테스트. 이상한 두 번째 점. 수사 포인트. 유언비어 확산 속도와 발음 테스트의 조직성. 자연 발생인가 조직적 유포인가? 설마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소문이 이렇게 빨리 전국으로 퍼졌을까요? 이것이 두 번째 이상한 점입니다. 형사가 유언비어 확산 경로를 추적합니다. 1923년 9월 1일 저녁부터 도쿄 일대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 조선인이 방어하고 다닌다. 조선인이 폭탄을 갖고 있다. 모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상합니다. 통신이 끊겼습니다.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정보가 전달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은 퍼졌습니다. 그것도 같은 내용으로.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지진 직후 경찰이 주민들에게 자경단 조직을 권장했습니다. 조선인이 위험하니 스스로 지역을 지켜라. 자경단은 조선인을 구별하는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15N 50전을 말해보라. 일본어로 N야. 조선인은 이 발음을 제대로 하기 어려웠습니다. 발음이 이상하면 직결이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조선인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어가 서투른 중국인도 죽었습니다. 일부 일본인도 발음이 이상하다는 이유로 죽었습니다. 소문이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됐습니다. 설마 경찰이 자경단을 조직했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경찰이 학살 도구를 조직했습니다.
세 번째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수사 포인트 이상한 점. 통신 마비 상황에서 같은 내용의 소문이 동시에 퍼졌다. 유언비어 확산이 너무 조직적이다. 삼장 용의자 파악. 설마 군인도 학살에 가담했을까? 역할 용의자 파악. 자경단뿐 아니라 군인과 경찰의 가담. 국가 범죄임을 암시하는 단계. 수사 포인트. 자경단 민간 경찰 국가 군인 국가. 민간 폭력인가 국가 범죄인가? 설마 자경단만이 아니라 군인과 경찰도 학살에 가담했을까요? 형사가 가담자의 범위를 추적합니다. 세 번째 이상한 점입니다. 나라 신호. 일본 육군 기병 제13년대. 군인들이 조선인들을 집단으로 끌어내 처형했습니다. 이것은 자경단의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군대의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상합니다. 자경단이 날뛰는 것은 막을 수 없다 해도 왜 군인이 가담했을까요? 어떻게 됩니까? 경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부 경찰은 자경단의 폭력을 막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직접 참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 막아야 할 사람들이 막지 않았을까요? 또 다른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공식 사망자 숫자입니다. 일본 정부 공식 발표 233명. 그런데 조선 총독부 내부 보고서 832명. 같은 일본 기관이 다른 숫자를 갖고 있었습니다. 독립운동 기록과 외국인 증언 6,000명 이상. 왜 이렇게 다를까요? 숫자가 다르다는 것 자체가 이상합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 같은 국가기관이 다른 숫자를 갖고 있습니다. 왜 공식 숫자와 내부 숫자가 이렇게 다를까요? 누가 숫자를 조작했을까요? 형사가 이제 동기를 추적합니다. 임하기 시작됩니다. 수사 포인트 이상한 점. 군인이 가담했다. 공식 233명 vs 내부 832명 vs 외부 6,000명. 숫자 자체가 범죄의 증거다. 전환점 봉인된 증거 발견. 사장 결정적 증거 봉인된 기록 공개. 역할 전환점. 봉인된 사료 3종 공개. 황금색 자막 배너. 일막의 의문들이 연결된다. 지금부터 봉인된 기록을 공개합니다. 봉인된 기록 1. 일본 내무성 비밀정보 1923년 9월 3일. 지진 이틀 후 내무성이 전국 지방 장관에게 보낸 정보. 현재 일본 국립공문서관에 보존돼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교과서에서 이 정보는 거의 다뤄지지 않습니다. 각지에서 조선인이 방화폭탄 등을 소지하고 불량한 목적을 이루려 한다는 정보가 있으므로 충분히 단속하라. 왜 이 정보가 결정적 증거일까요? 정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정보가 사실인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내각이 공식 정보로 전국에 퍼뜨렸습니다. 그 결과 자경단은 정부가 인정한 행동을 했습니다. 경찰은 묵인했습니다. 군인이 가담했습니다. 정보 하나가 학살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봉인된 기록 2. 조선 총독부 내부조사 보고서 1923년. 조선을 통치하던 일본 기관이 작성한 내부 보고서. 이 보고서의 숫자가 공식 발표와 다릅니다. 피살된 조선인의 수는 조사가 가능한 것만 해도 832명에 달한다. 실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왜 이것이 결정적일까요? 공식 발표 233명. 같은 일본 정부 기관의 내부 보고서 832명. 832명이고 실제는 더 많다고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공식 발표는 233명이었습니다. 숫자를 의도적으로 줄였다는 증거입니다. 봉인된 기록 3외국인 목격자 증언. 당시 관동 지역에 있던 외국인들의 기록. 가해국도 피해국도 아닌 제3자의 시각입니다. 일본 경찰과 군인들이 조선인들을 직접 살해하는 것을 목격했다. 이것은 자경단만의 행동이 아니었다. 국가가 관여하고 있었다. 이 증언은 미국인 선교사들과 외교관들이 남긴 기록입니다. 가해국도 피해국도 아닌 제3자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군인이 가담했다. 국가가 관여했다. 이것은 자경단의 개인적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국가범죄였습니다. 이막봉인 해제 수사 결과. 오장 동기 추적. 왜 내각은 미확인 정보를 퍼뜨렸나? 역할 동기 분석. 1923년 일본의 정치 상황. 지진이 왜 조선인 학살의 기회가 됐는지 추적. 수사 포인트 수사 방향.
내각의 동기 사회 불안 통제 조선인 탄압구조 유언비어의 정치적 활용. 왜 일본 내각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전국에 퍼뜨렸을까요? 형사가 용의자의 동기를 추적합니다. 1923년 일본의 정치 상황이 열쇠입니다. 1923년 일본. 지진 이전부터 사회가 불안했습니다. 노동운동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사회주의 운동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쌀값이 폭등하면서 민심이 흉흉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지진은 그 불안을 폭발시킬 뇌관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빠졌습니다. 통신이 끊겼습니다. 정보가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믿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조선인이 위험하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사회 불안의 화살을 돌릴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지진의 피해를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면 불안한 민심이 그 대상을 향합니다. 정부를 향하지 않습니다. 조선인은 그 대상으로 선택됐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내각이 미확인 정보를 공식 정보로 전국에 뿌린 것. 그것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계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각이 의도적으로 조선인을 표적으로 삼았을까요? 동기는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왜 하필 조선인이었는지를 추적해야 합니다. 수사 포인트 동기 확인. 지진 공포 사회 불안 민심 통제 필요. 조선인은 계산된 희생양이었다. 6장 정치 역학. 왜 조선인이 표적이 됐나? 역할 정치 역학 해부. 식민지 지배 구조 속에서 조선인이 표적이 된 구조적 이유. 수사 방향. 식민지 지배 구조 조선인 노동자의 위치 3.1운동 이후 조선인 탄압 기조. 왜 하필 조선인이 표적이 됐을까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형사가 정치 역학을 해부합니다. 3가지 구조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구조. 식민지 지배의 공포. 1919년 3.1운동. 조선 전역에서 독립을 외쳤습니다. 일본은 강력하게 진압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두려웠습니다. 조선인들이 언제 다시 들고 일어날지. 1923년 관동 대지진. 사회 혼란이 극심했습니다. 일본 당국은 생각했습니다. 이 혼란을 틈타 조선인들이 봉기할 수 있다. 그 공포가 조선인 단속 전보로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구조. 조선인 노동자의 경제적 위치. 1923년 일본에 있던 조선인 약 8만 명. 대부분 토목공사, 광산, 공장 노동자였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경제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외부인이었습니다. 일본인 노동자들과 임금 경쟁을 했습니다. 경제적 불만의 화살이 그들을 향하기 쉬웠습니다. 세 번째 구조. 유언비어를 믿게 만드는 식민지 이데올로기. 일본 교과서와 언론은 조선인을 열등하게 묘사했습니다. 조선인은 위험하다는 소문이 퍼질 수 있는 편견의 토양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수사 포인트 정치 역학 확인. 3.1운동 후 공포 경제적 갈등 식민지 이데올로기. 새 구조가 학살을 가능하게 했다. 7장 현재 봉인 100년이 지났는데 왜 봉인이 계속될까? 역할 현재 진행형 봉인. 2023년 100주년 상황까지 봉인이 계속되는 정치 역학 추적. 수사 포인트 수사 방향. 사죄 거부의 이유 책임 인정 시 배상 문제 선례 효과 역사 인식 논쟁.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봉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설마 100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 정부가 공식 사죄를 거부할까요? 맞습니다. 형사가 봉인이 계속되는 이유를 추적합니다. 현재 봉인 1 공식 사죄와 배상의 부재. 100년이 지난 2023년. 일본 정부는 관동대학살에 대해 공식 사죄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죄하지 않을까요? 사죄는 책임 인정입니다. 책임 인정은 배상으로 이어집니다. 배상은 선례가 됩니다. 그 선례가 다른 사건들로 확장될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불분명하다는 입장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불분명한지가 불분명합니다. 내각 정보는 공문서관에 있습니다. 총독부 내부 보고서도 있습니다. 외국인 목격자 증언도 있습니다. 현재 봉인 2023년 100주년 도쿄도 지사의 추도문 거부. 도쿄도는 매년 9월 1일 관동대학살 추도식을 열어왔습니다. 그런데 2017년 이후 도쿄도 지사가 추도문 보내기를 중단했습니다.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학살 피해자 수가 역사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어떻게 됩니까?
숫자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추도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숫자를 불분명하게 만든 것이 누구였을까요? 처음부터 숫자를 최소화한 것이 일본 정부였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불분명함을 이유로 추도를 거부하는 구조. 이것이 봉인의 현재입니다. 현재 봉인 삼역사 부정과 유언비어의 재활성화. 2023년 9월 1일 관동대학살 100주년 도쿄에서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동시에 인근에서 혐한 시위가 열렸습니다. 학살은 없었다. 조선인이 먼저 범죄를 저질렀다. 1923년의 유언비어가 100년이 지난 2023년에도 살아있습니다. 이것이 봉인이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닌 이유입니다. 수사 포인트 현재 봉인 확인 공식 사죄 거부 추도문 중단 역사 부정. 봉인이 현재 진행형이다. 8장 수사 결과 관동대학살은 무엇이었나? 역할 형사의 최종 판단. 개인 폭력인가 국가 범죄인가? 팩트 연출 구분. 체포는 시청자에게. 형사가 수사 결과를 발표할 시간입니다. 관동대학살은 무엇이었을까요? 수사 결과 3가지 결론이 도출됐습니다. 결론 첫 번째. 자연재해의 혼란 속에서 일어난 비극이었다.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지진의 혼란이 없었다면 학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라면 내각 전보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결론 두 번째. 국가가 지휘한 조직적 학살이었다. 맞습니다. 내각 전보가 증명합니다. 군인이 가담했습니다. 경찰이 묵인했습니다. 이것은 개인들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만든 구조 속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결론 세 번째. 숫자 조작이 봉인의 핵심 도구였다. 맞습니다. 233명이라는 숫자는 학살을 지진 사망자 속에 숨겼습니다. 10만 명이 죽은 자연재해 속에 수천 명의 학살을 묻었습니다. 형사의 최종 판단은 무엇인가요? 관동대학살은 자연재해를 이용한 국가주도 학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봉인을 해제합니다. 팩트와 연출의 구분. 사료로 확인된 것. 관동대 지진 발생 1923년 9월 1일 규모 7.9. 일본 내무성 전보 발송 1923년 9월 3일 국립공문서관 소장. 일본 정부 공식 사망자 발표 233명. 조선 총독부 내부 보고서 832명 기재. 15N 50점 발음 테스트 사용 복수 증언 확인. 도쿄도 지사 추도문 중단 2017년 이후 사실. 해석 논쟁 중인 것. 실제 사망자 수 832명 6,000명 다양. 학계합의 없음. 유언비어의 의도적 유포 여부 정황 증거. 직접 증거 논쟁 중. 내각 전보가 학살 지휘인지 방조인지 학계 논쟁. 재구성한 것. 내각 전보 인용문 원문 취지 기반 현대어 재구성. 조선 총독부 보고서 인용문 연구 기반 재구성. 외국인 목격자 증언 인용문 당시 기록들을 종합한 재구성. 형사는 수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체포영장은 여러분이 발부합니다. 관동대학살은 자연재해의 비극이었을까요? 아니면 국가가 설계한 학살이었을까요? 기억하십시오. 이름 없이 죽어간 그 사람들을 기억의 봉인을 해제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봉인된 기록. 관동대학살 편 어떠셨나요? 일막에서 우리는 봤습니다. 내각 전보의 타이밍. 유언비어의 확산. 군인의 가담. 숫자들의 충돌. 이막에서 우리는 추적했습니다. 사회 불안 통제의 동기. 식민지 지배구조의 역학. 그리고 봉인이 계속되는 이유를. 체포영장은 댓글로 발부해주세요. 다음 사건입니다. 설마 난징의 진실이 숫자 논쟁 뒤에 숨겨져 있을까요? 중국 30만 vs 일본 수만. 그 숫자 논쟁이 진짜 문제를 가리고 있습니다. 나치당원이 현장에서 봤습니다. 이것은 전쟁이 아닙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봉인된 기록 시즌2가 계속됩니다.